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덕 교수님이 방송하시는 유튜브에 올릴 우리 형사법 프리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그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부는 형법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죠. 어떤 과목이든 그 법학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 과목의 그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법학은 물론 이제 그 법률로 구성된 이제 법학인데 그 법률 속에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로스쿨에서는 이제 그 실무 사례를 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로스쿨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법학이라는 것은 법에 보면은 이제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조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어떤 요건, 그게 이제 우리 법이라고 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법률 요건. 그 요건이 충족되면은 어떠한 효과, 그게 바로 법률 효과죠. 그런 것이 이제 법 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배워가지고, 이를 실제 발생하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로스쿨에서 주로 다뤄야 될 그 법학이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수많은 종류가 있죠. 수많은 법률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그 형법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죠. 바로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범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갖추어지면 말이죠. 이에 대한 법률 효과, 그것이 뭐겠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 형사처벌이죠. 형사제재. 그런데 이제 형사제재는 그 형벌이라는 것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또 보완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와 형사제재, 형벌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그 소설도 있죠.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바로 그 범죄와 벌,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이 바로 형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가 설문을 하나 드려보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 괴상한 행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 그 폭행이라고 그러죠. 폭행한 혐의. 그 범죄입니다, 여러분. 폭행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나중에 재판이 이제 되면은 이제 그 법관께서 말이죠. 여러분 이제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거지. 형사제재.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갑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해본 결과 사물 변별 능력이 전혀 없는 이 정신병자가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정신병자인 범죄자 갑은 죄 자체는 이제 폭행한 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 형사제재는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형법, 여러분 형법도 일반 형법이 있고 특별 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우는 것이 일반 형법이죠. 그러니까 일반 형법에 규정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설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상기의 사례에서 그 법률 요건, 그게 폭행이죠. 폭행과 그에 대한 법률 효과,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이제 형법이라고 그러고, 그럼 형법 찾아보면 이제 그 있다 이런 뜻이죠. 형법 찾아보면 있는데, 바로 구체적인, 근데 형법은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형법 총칙이라는 것이 있고, 형법 각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1편이 총칙이고, 2편이 형법 각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형법 각칙이 그럼 뭐냐? 바로 그 구체적인 개별 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사제재를 부과한다 하는 것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법 각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전 순서는 총칙이 앞에 있고 각칙이 뒤에 있죠. 그래서 형법 각칙은 87조에 내란죄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내란죄부터 마지막 조문이 372조 송계죄입니다. 송계죄. 그렇게 이제 형법 각칙의 개별 범죄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구성요건이라고 범죄 구성요건이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상기 사례에서 그 갑이 폭행했잖아요. 그 폭행 행위에 대해서 형법 각칙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찾아야죠. 몇 조에 있는지. 바로 260조에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260조 1항에 보면은
규정이 되어 있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 이게 이제 법률 요건이죠. 이렇게 폭행한 자는 말이죠. 그 다음에 형사제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 이제 뒤에 이제 형사제재가 소위 말하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라고 그래서 법정형이라고 그랬죠. 법정형. 그런데 법정형은 범위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도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고, 구류 또는 과료. 이거는 이제 재판하는 법관이 이제 정하는 거죠. 나중에 선고할 때, 요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부모를 폭행하면 이제 존속폭행죄 2항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 범죄 구성 요건이 형법 각칙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형사제재는 일반 형법에 폭행죄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구성 요건 자체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형법 총칙은 그럼 뭔가? 바로 이제 앞에 규정되어 있죠. 제1조부터 8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 각칙상의 개별 범죄들의 공통적인 거를 이제 앞에다가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법 총칙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범죄자가 정신병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신병자가 그런 사물 변별 능력 없는 사람 과연 교도소 넣어가지고 징역 살이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법 총칙 10조에 보면은 말이죠.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심신장애자, 장애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읽어보시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은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형벌은 부과하되 이렇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공통이죠. 뭐 폭행한 사람도 정신병자면 이렇게 되고 상해죄를 범한 사람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 총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문에 사물 변별 능력이 전혀 없는 정신병자를 그럼 1항이에요. 1항. 그러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은 했지만 형법 총칙 10조 1항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거지. 자, 그래서 형벌은 부과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럼 너는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마음대로 사회생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죠. 왜?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또다시 그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형벌은 부과할 수 없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뭔가 사회를 방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지. 이럴 때 이제 형벌이 아닌 사회 방해 조치 이렇게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가 소위 말하는 보완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완처분. 그럼 형벌과 보완처분의 차이는 뭔가? 바로 형벌은 너 폭행했지, 너 벌받아 하고 이제 과거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 이제 그 형벌인데 말해서. 그런데 이제 정신병자는 그렇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것이. 그러나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크죠. 그 재범이라는 건 장래입니다, 장래. 그러니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보고 부과하는 것이 바로 보완처분이야, 보완처분. 그럼 보완처분이라는 형사제재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특별형법에 규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형법이라는 이름의 그 일반 형법에는 형벌만 되어 있고, 보완처분이라는 형사제재는 특별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특별형법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배울 겁니다, 여러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형법.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자가 범죄했을 때는 말이죠. 형벌은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 하는가? 치료감호소라는 그 소에 공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주. 충남 공주에 가면 치료감호소. 거기에 수감해서 치료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감금하죠. 그러니까 감금을 해서 이제 강제로 치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자는 비록 폭행은 했지만 형벌은 부과할 수 없고 치료감호처분이라는 보완처분을 이렇게 받게 되죠. 정신병자가 아니면 아까 그 형벌을 부과하죠. 형벌을. 아까 폭행죄 그 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라는 보완처분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로스쿨에 들어오면은 주로 배우는 것이 일반형법입니다. 일반형법을 배우고 특별형법은 뭐 수가 너무 많아요. 다 이제 변호사 시험 대상은 아니고 일부가 변호사 시험 대상.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 뭐 세 가지만 거기에 언급.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뭐 이런 것. 이런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그 특별형법입니다. 특별형법. 그래서 특별형법은 이렇게 이제 이 법은 주로 이제 가중처벌이에요. 일반 형법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지만 특별히 또 불법의 정도가 큰 거를 이렇게 다시 규정해서 가중처벌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배운 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을 때 이제 보완처분이라는 형사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법. 이것이 이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이런 식으로 특별형법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고, 또 로스쿨에 들어오면은 또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자연히 알게 될 거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